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 8일째 맞았던 민영배 의원이 네. 건강 쇠약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아이고. 소식도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네. 단식하는 분들 가서 찾아뵈면은 굉장히 상태가 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네. 또 건강하게 투쟁하는 것이 또 국회의원의 일이니까 좀 저도 설득을 좀 할 생각입니다. 네, 설득을 해서 네. 건강을 좀 지키고 네. 투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네,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암살 계획 제보 이런 게 좀 지난주에 알려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네. 여기에 대한 대응도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당내에서는 그것을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외 활동 좀 자제하시라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 무도한 사람들이 뭐 아까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생각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 더 이상 뭐 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은 대비를 하고 예, 대응을 저희는 해야 되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사실은 부산에서 아, 있었던 네네, 이 테러 암살 시도 이 네. 상황 끔찍한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되고 네. 이런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거 테러 위협이란 자작극으로 집회에 빠졌다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 그런 사람 얘기는 별로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참 네. 그냥 뭐 그야말로 아무 말이나 다 이제 쏟아내는 게 아니냐. 민간국가 지정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권 후보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집단하고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사건건 모든 책임을 다 네. 민주당하고 전 정부로 돌리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아하. 나경원 의원 그렇게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 굳이 반박할 필요 있나요? 예. 참 국민의힘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극우로 가 있나, 극우랑 한 몸이 됐나, 뭐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중도 보수 네. 그 말씀이 참 이 시점에 너무나 맞다.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이게 중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변할 세력이 없고 네, 민주당이 폭넓게 그분들의 어떤 이해관계도 대변할 수 있는 아주 품이 넓은 정당이 돼야 된다.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이 진보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적인 법안 어떤 정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보 보수의 어떤 대결 구도로 뭔가 뭐 여기는 진보 여기는 보수해서 그렇지 실질적인 내용은 이미 보수적인 중도 보수적인 층의 어떤 네. 니즈랄까요? 어떤 필요도 많이 대변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더 그 외연을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이 넓은 민주당이 돼야 네.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요. 이번 윤석열 이 내란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지자들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로 가서 지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다음 뭐 당권을 노리고 뭐 부활을 꾀하려는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참 이 정치 상황을 보면은 그냥 극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중도 보수는 이제 민주당이 있고 네. 그러니까 보수 민심이 어디로 갈지 그 표심이 네. 어디로 갈지 갈 곳을 잃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통 보수라고 일반 중도 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상식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극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것에 동조하지 않을 거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가치라는 것이 다 헌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그런 것을 더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치잖아요. 네. 그런데 저런 극우적인 사람들의 말에 동의한다거나 동조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는 극우 정치, 극우하는 사람들의 편에 휩쓸려서 하는 것은 정말 다음에 내가 한번 국회의원 한번 더 해보겠다. 다음에 네. 내가 당권 한번 잡아보겠다. 이 정도의 아주 작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 국가나 국민의 어떤 대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반박조차 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먼저 해산돼야 될 정당이다. 이런 얘기도 민주당 내부에서 저는 아직 진짜 나오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생각합니다. 예. 저렇게 해서 국가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행위를 하는 정당이 국가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폭동을 선동하고 네. 이런 정당이 과연 정당으로서 보호받아야 되나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네.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지금 아직 10시가 지금 안 됐지만 10시가 거의 다 됐는데 아직 네. 헌재에선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자, 10시 뭐 2시 이게 네, 계속 이렇게 10시, 2시. 속보를 막 봅니다. 예.
이게 내란성 뉴스 확인, 네, 뉴스 체크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저도 10시만 되면 뭐 그다음부터 한 30분 동안 계속 그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자, 헌재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눈이 그새 또 많이 녹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녹았고 비도 눈도 그쳤고. 예. 자, 날씨가 이제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불확실성, 그러니까 헌재를 향해서 이제 눈을 이제 보면서 헌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날씨가 맑아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런 날씨처럼 네. 빠르게 선고 기일이라도 좀 지정해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극우의 준동 또 풀려나 있는 윤석열의 여러 가지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참 이 경호처의 내부를 좀 보면은 윤석열이 돌아온 다음에 징계가 열려가지고 이 그렇죠.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경호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그 체포영장 저지하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 간부가 해임 결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지금 예. 만에 하나 상상하기 싫지만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되고 돌아왔을 때의 행태를 다 예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이제 잘라내고 아마 다 죽이고 가두고 하겠죠.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다시 경호처부터 찾으면-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지금. 경호처부터 시작한 거 보여주잖아요. 예. 야. 합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호처 내부 분위기가 지금 정말 쌀벌하다라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체포에 동조했던 경호관 뭐 이제 징계를 하고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거다. 네. 이런 내부의 분위기가 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저는 네. 이제 윤석열 탄핵으로 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것은. 예. 탄핵이 그러니까 저희 댓글창에도 그렇고 뭐이 탄핵 결정을 하면 헌재가 결정하게 되면 뭐 헌재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경고하고 협박하는 네.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예. 그래서 헌재가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극우 세력들이 헌재를 저렇게 위협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하고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선동하는 것 자체를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만약에 네.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 그 어떤 주장하는 세력은 급격히 쇠락할 거다 그런 기대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구심점이 윤석열 대통령 현재 지위에 있는 윤석열로 구심점이 좀 모아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세력이 꺾이면 대통령이 더 이상 아니고 다음 이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좀 덜할 거다 이런 덜할 생각을 하는데 거다? 이제 물론 그것도 뭐 기대입니다만은 저는 아하.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탄핵 때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네. 그때도 참 조마조마하게 네. 이제 판결을 봤었거든요. 근데 네. 그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는 정말 조기 대선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예. 제 기억에는 그렇게 그렇죠. 뭐 크게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권력이라는 지금 현재 상태의 대통령과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지위와 위험, 권한 다 어떤 그런 걸 잃어버린 어떤 이렇게 자연적인 사람과는 좀 다른 거기 때문에요. 아마 이제 탄핵이 기각됐을 때 인용됐을 때는 그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당일에 안타까운 그런 그렇죠. 사건 사고도 예. 있었지만 박근혜 예. 탄핵 때는 하지만 그 이후에 박근혜가 특검에 가서 좀 뭐 조사받는 네. 그런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헌재를 그러니까 당시에 헌재나 아니 사법부를 뭐 네. 해를 가거나 이런 거 근데 그때보다 없었을 조금 더 과격해지고 그들이 언동이 좀 폭력적이긴 한데요. 저는 아무튼 탄핵이 인용되면 정치인의 어떤 그 구심점이라는 것은 그 네. 권위와 법적인 것이 살아 있어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네. 아니니까 계속 탄핵 현재를 공격하면서 기각시켜라 하는 면도 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사실 날이 밝기 전 네. 그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네,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밝은 빛을 보기 위해서 터널 거의 끝에 와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국민 같아요. 여러분이 다 이제 심신이 피곤한 상태죠. 이제 몸도 피곤하고 일상도 잃어버렸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인데 조금만 견디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참 저희가 항상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있지만은 네, 이게 네. 선고 기일 지정이 되고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 뭐 예. 확실한 사실인데요. 그래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소추위원으로 이제 가서서 네, 네. 헌재에서 직접 지켜보시고 예. 헌법재판관들의 표정도 하나하나 지켜보시면서 있지 않으셨습니까? 뭐 화면으로 볼 때하고 다르게 전체 분위기를 보잖아요. 전체, 그러니까 예. 다른 분들은 재판관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보고 그러면 표정도 보고 그러면 저거는 인용은 맞는데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쓸 건지 그게 궁금하다 이 정도 생각만 했었죠. 예.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사실 기억하시겠지만은 박근혜 탄핵 때
헌법재판관. 네. 네. 근데 만장일치 결정이 났단 말이죠. 네. 우리가 지금 안창호 위원장의 여러 행태에 대해서 정말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안 위원장도 과거에 헌법재판관 하면서 박근혜 파면 선고에 함께했다. 이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저희가. 네. 예. 그런 사람조차도 그때 탄핵을 했던 헌법재판소니까요. 네. 이번엔 더더욱 명확한 사건입니다. 명확한 사건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좀 안심을 또 안정을 좀 찾으면서 김기표 의원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집회에서 소리를 많이 들어서 목이 좀 잠겨서 참 송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일상이 참 그립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못 느꼈던 것들이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 윤석열 때문에 잃어버린 일상을 곧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좀 더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보니까 김기표 이제 의원 후원하는 뭐 저희가 이제 화면도 띄워드렸는데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겠습니다. 김기표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십시오. 윤석열 탄핵하라. 비장함이 느껴지는 네. 사진이에요. 윤석열 탄핵하라 외치고 있고. 윤석열 탄핵이 예.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인용될 때까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표 의원을 응원하시는 분들,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배너 보시고 바로바로 후원해 주시면 또 김기표 의원이 열심히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 저희가 모실 때는 네. 이 탄핵이 파면 결정 나오고 나서 조기 대선 즐거운 어떻게 될지, 마음으로, 네. 그다음에 검찰 개혁 어떻게 할지 네. 거기 집중해서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